자, 이제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목 부분은 시험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고 두 문제 정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1번부터 보십시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땡땡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목을 정하는 기준이 토지의 성질입니까? 토지의 모양입니까? 용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목주의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 지목은 한글로 표기를 하되 지적 공부 중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그대로 쓰지만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등록이 되는 지적 공부, 즉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 요거는 자, 요렇게 목도장에서 요렇게 암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도장, 축도장에서 축척하고 지목은 도면, 지적도, 임야도와 같은 도면하고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외우는 법은 나중에 뭐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 뭐 목도장, 축도장에서 요렇게 한번 중얼중얼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등록이 되는데 자. 대장이 등록이 될 때는 지목은 정식 명칭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유소 용지 같은 경우에는 자 지목이 주유소 용지다라고 하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될 때는 뭡니까? 지목이 주유소 용지 이렇게 다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면, 지적도나 이런데 도면에 등록이 될 때는 그 정식 명칭을 다 써버리면 도면이 지저분해질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 모양이 다 크기가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토지도 있을 거고 큰 토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목도 한자짜리, 전답대 이런 건 한자짜리입니다. 그리고 긴 거는 5자짜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유소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자부터 5자까지 해서 쭉 많으니까요. 이거를 도면에 그대로 다 써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도면 자체가 깔끔하지를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 지목을 자 붙일 때는 이때는 부호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호는 어떻게 따느냐라고 하면 앞글자 땁니다. 제일 앞글자. 그래서 주유소 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는 뭡니까? 주해서 요래 표기를 합니다. 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쓰는 게 4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험에 비교적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십시오. 지목을 부호로 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두 문자, 머리 글자 따서 쓰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차문자 따서 쓰는 것, 즉 두 번째 글자 따서 쓰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에서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자, 그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그리고 유원지는 뭡니까? 원해서 이렇게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공장용지를 앞자 따가지고 공이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되면 공원하고 공장용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차문자 쓰는 거 4개 그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장차천원에서 이렇게 4개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 되면 막상 시험장 가면 이 원 이게 공원인지 유원지인지 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에서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몇 번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자, 그거 됐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목을 정하는 방법에서 일필일목의 원칙. 자, 아까 필지의 성립요건에서 소, 등, 축, 지해서 집안연속, 지번부여지역 동일, 그리고 지목 동일해서 그러니까 자, 한 필지의 토지에는 지목이 몇 개가 인정이 되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지목이 같아야지만 한 필지로 획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 필지에는 지목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일필일목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2번 주용도 추종의 원칙. 주용도 혹은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요거는 자, 아까 봤습니다. 자, 목장 용지 내에 유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 요거를 지목이 다르다라고 해서 별도로 획정을 하면 토지가 너무 잘게 쪼개질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일필일목의 원칙상 한 필지의 토지에는 지목도 뭡니까? 한 개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 뭔가를 하나 때려 훔쳐갖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종속적인 지목을 주된 지목에 포함해서 그냥 이것도 싹 다 뭡니까? 목장용지로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게 주용도 추종의 원칙 내지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요. 자, 3번 영속성의 원칙에서 나오고 요거를
자,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따금씩 나오는데, 자,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그때그때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이게 하천입니다. 자, 하천인데, 자, 이제 도시에, 자,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자, 이게 교통이 너무 막히니까요. 이 하천을 우선 복개해가지고, 이거를 도로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도로망이 정비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복개한 걸 이거 다 뜯어내고 다시 하천으로 원상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이제 하천을 도로로 쓸 때 즉시로 도로,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하천에서 이렇게 즉시 바꿔주느냐, 바꾸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공무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침 출근해서 오늘 하천했다가 내일 자 도로를 바꿨다가 모레 하천했다가 이게 더 활기찬 생활 같습니까? 아니면 한 9시쯤 출근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야죠. 해가지고 한 11시 한 반쯤 되면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점심 시켜놓고 또 먹고 차 한잔 때리고 한 4시쯤 들어가가지고 도장 찍고 한 4시 반쯤 퇴근하는 게 낫겠습니까? 뭐가 낫겠습니까? 다 똑같은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매일 활기차게 매일 헐레벌떡 이거 하다 뭡니까? 다 하다 최종적으로 그래 바뀌면 뭡니까? 그러면 바꾸지 뭐 여기서 한번 바꾸는 게 안 편하겠습니까? 그때 바꾸는 것보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은 안 그럴 겁니다.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할 텐데 일부 공무원들은 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취향에 딱 맞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일시 변경 불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바뀌면 뭡니까? 그때 바꿔줄게 라는 겁니다. 그거를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혹은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돌 캐내는 곳, 흙파내는 곳 요거는 잡종지입니다. 뒤에서 보실 겁니다. 근데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 캐내는 곳, 흙파내는 곳 이거는 잡종지로 지목을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선 캐냈다가 다시 뭡니까? 원상 복구 시킬 거니까. 그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임야가 돼. 임야로 놔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체적인 예 하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요거도, 자, 예를 들자면, 공장 건물이 있는 토지는 공장 용지가 될 겁니다. 근데 공장을 짓기 위해서 틀을 닦아 놨습니다. 근데 아직 공장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목을 뭐로 붙이느냐, 뭐로 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뭐 하려고 터 닦았습니까? 공장 지으려고. 근데 나중에 공장 지을 건데 아직 공장 안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건 지목을 뭘 하면 되겠습니까? 공장 용지. 어차피 공장 지으려고 터 닦아 놨으니까 그거를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부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자,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 기타 자, 지역개발사업 등 공사가 준공이 된 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따라서 아직 건물이 없어도 관계법에 따라서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이 됐다. 이거 뭐 할 겁니까? 집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목을 대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직 공장 건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결국 뭐에 쓸 목적입니까? 공장 지을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 용지로 지목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리고 지목 정하는 원칙, 요거는 뭐 이따금씩 나오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3번, 지목에 구분해가지고 1번부터 시작해서 28번까지 해서 우리는 지목이 28개가 나오는데, 자, 이거 방법 없습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근데 자,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소한 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밭전자 씁니다. 그러니까 밭농사 짓는 되겠네. 답. 그러니까 논답자 씁니다. 논농사 짓는 되겠네. 과수원 대충 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사과 있고 뭐 귤나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목장 용지, 뭐 개 뛰어다니고 뭐 소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생각 대충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지목은 그렇게 정합니다. 근데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상식보다는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다만 뭐는 제외한다. 다만 뭐는 대로 한다 해서 다만에서 그 예외적인 것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것들이 답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은 특히 유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보실 때는 한번 쭉 읽으시되, 쭉 읽으시되, 자, 그 다음부터는 다만, 주로 답이 되는 게 다만이니까요. 다만을 좀 유의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면 1번, 2번, 3번. 1번 답, 2번, 죄송합니다. 1번 전, 2번 답, 3번 과수원에서 요래 나오죠. 그러니까 1, 2, 3번은 전부 다 농사 짓는 데입니다. 농사 짓는 데인데, 자, 그러면 자, 농지는 지목이 그냥 과수원, 전, 답 해서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하는 기준은 자, 농사 짓는 대상이 과수류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물 쓰든지 물을 상시적으로 쓰든지 말든지 일단 뭐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과수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과수류 빼고 식물을 재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답이 될 거고 그리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뭡니까? 전이 될 거고. 됐죠? 그래서 일단 자, 식물 재배하는 토지는 크게 과수원, 전, 답 해서 요래 나눠집니다. 근데 자, 요거 과수원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든지 말든지 간에 과수류 재배하면 뭡니까? 과수원 빠지고 그리고 그거 빼고 나면 이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답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대충 요래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한번 보십시오. 전에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이런 거 재배하는 토지가 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예작물 뒤에 관로해가지고 과수류는 재배된다라는 말 나오죠. 왜냐하면 과수류는 과수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고 그리고 2번에 답해서 나오는데 전하고 답은 대충 구별하실 수 있겠죠. 논잡자습니다. 그거 됐고 3번에 과수원에서 나오는데 사과, 배, 밤, 호두, 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이 된 저장고 등의 부속시설물 부지 요거는 과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 있는 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과수원. 근데 사과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과 과수원 내에 있는 창고, 요겁니다. 과수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저온 저장 창고 같은 거, 요거는 지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지목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싸그리 다 뭐를 하더라는 겁니까? 과수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한번 보십시오. 과수원 내에 있는 사과를 보관하기 위한 저온 저장 창고 같은 거 이거는 주지목 추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요거는 여기는 침대에 사과가 잡니까? 사람이 자겠습니까? 사람이 자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지목이 추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이거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과수원이다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잠자고 배가 잠자고 이런 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 사는 데니까 이거는 지목이 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양괄로 3번에 과수원, 양괄로 4번 보시면 목장용지 나옵니까? 목장용지. 그리고 27번 보시면 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입니다. 과, 목, 묘 해서 세 개. 그래서 3번 앞에다가 아니면 3번쯤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십시오. 과, 목, 묘 해서 과수원, 그리고 목장용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묘지. 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목장용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묘지 내에 있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요거는 주지목 추정하는 게 아니라 지목이 별도로 뭐가 되는 겁니까? 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지는 귀신들이 있는 데입니다. 묘지관리사무소는 사람이 있는 데입니까? 귀신이 있는 데입니까? 사람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지목 추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용지 내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 즉 목장용지 내에 집에 침대에는 개가 잡니까? 소가 잡니까? 사람 잡니다. 물론 개는 잘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자, 뭐 악어하고 자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건 좀 특별,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좀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지목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목이 별도로 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 3번, 4번, 27번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3번 마지막에 다만 보십시오. 자,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요거는 뭐가 됩니까? 대. 그리고 양괄로 4번 갑니다. 목장용지. 자,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가 됩니까? 대. 그리고 27번 한번 가보십시오. 자, 27번 묘지 해가지고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십시오. 자,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요거는 뭡니까? 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 목, 묘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주거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요거는 대가 됩니다. 그거 됐고요. 자,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자, 과수원 받고 4번에 목장용지. 자, 그리고 자, 우리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식물 기르는 데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과수원, 전답. 그리고 동물 기르는 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목장용지, 양어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뭐 대충 뭐 고기냐 생선이냐 그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목장용지 그거 보시고 자, 그리고 양괄로 5번입니다. 임야해서 나오죠. 자, 임야 그거는 자, 28번에서 잡종지라고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제목 앞에다 요래 쓰든지 하여튼 옆에다 쓰든지. 그리고 28번 잡종지에 가가지고는 5번 목장용지, 죄송합니다. 임야해서 요래 써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양자를 두 개를 항상 같이 붙여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임야 보고 중간에 다른 거 보고 맨 마지막에 잡종지 보면 나중에 뭐 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 임야하고 잡종지는 이렇게 한꺼번에 섞어 놓으면 구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임야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요렇게 수, 죽, 암자, 모, 습, 황 해서 자, 수, 죽, 암자, 모, 습, 황 요렇게 7개입니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지, 황무지 요런 것들이 임야입니다. 지목이. 자, 근데 잡종지 해가지고 제일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십시오. 갈대밭에서 자 15페이지 자 28번 동그라미 1번 갈대밭 야외 물건을 쌓아두는 곳 그러니까 야적장 같은 것들입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 캐내는 곳, 흙 파내는 곳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잡종지입니다. 근데 돌 캐내는 곳, 흙 파내는 곳이 아니라 자갈 땅, 모래 땅, 암석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임야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를 그렇게 비교를 하는 습관을 고려 기르십시오. 자, 그거 했으면 됐고요. 자, 다시 11페이지로 오십시오. 그래서 임야하고 잡종지는 항상 같이 붙여놓고 고려 보십시오. 그거 보시고 그리고 6번에 광천지 해서 나옵니다. 광천지. 그래서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요게 광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약수가 뻥뻥 솟아난다라는 거면 그럼 그게 뭡니까? 광천지입니다. 근데 요것도 다만 나오네요.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을 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 이거는 자 광천지입니까? 광천지에서 제외됩니까?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만에서 나오는 게 이게 답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 특히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7번 염전 소금 맞는 데가 염전입니다. 근데 요것도 다만 보십시오. 천일 제염 방식이 아니라 동력을 끌어들여서 동력에 의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 부지 이거는 염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요것도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 주사점 이런 거 나옵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그리고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그리고 이에 접속이 된 정원, 부속시설물 부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이 됐다. 요거는 아직 건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목을 뭐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대. 예,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장용지에서 자, 그것도 보십시오. 그리고 공장용지에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이 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다라고 요래되어 있는데, 예, 요게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인데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공장용지가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최근에는 한 문제를 묻습니다. 다음 중 지적법상 28개 지목에 해당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전, 답, 과수원 이런 거 나오는데 뭐 슬며시 농지해서 이렇게 쓱 던져 넣기도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이처럼 공장용지가 아니라 산업용지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항만용지 해가지고 주로 지자로 끝나는 게 많이 나와. 무슨 부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연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공장용지 됐고 학교용지 예, 됐고 11번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자, 차 세워놓는 데가 주차장이겠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이 된 부속 시설 부지, 요거는 뭡니까? 주차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만 주차장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주의에서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주지목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도로 옆에 차 세우도록 이렇게 선 그어 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노상주차장이라고 요래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자, 노상주차장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 도로입니다. 주지목 추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해가지고 자, 이것도 자 주지목 추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왜 자 여기 동아 쇼핑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제 뭐 이 동아 쇼핑이 있는 자 부지에 동아 쇼핑 건물이 하고 있는 부지 지목이 뭡니까? 라고 해서 요렇게 자 지금 뭐 나왔습니다. 그래 되면 요거는 뭐 주사점, 주거나 사무실이나 점포나 이런 게 있으면 뭡니까? 지목이 됩니다. 예, 된데 자 이게 자 여기에 손님들 차 몰고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여기에 부터 주차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아 쇼핑, 뭐 부설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별도의 지목이 있습니까? 주지목 추종하는 겁니까? 주지목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사가 대박 터졌다라는 겁니다. 주차 공간이 이거 갖고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자 제2부설 주차장에서 요래 하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주차장 맞습니다. 이건 주차장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주의 1번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지목 추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무슨 골프장, 체육시설인 골프장 앞에 손님들 차대라고 무슨 골프장, 부설주차장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라 뭡니까? 체육용지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주지목 추종하는데 자, 그 부설주차장은 거기에 접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인근에 설치가 됐다. 인근이다라는 것 자체는 붙어 있다라는 겁니까? 거리상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까? 떨어져 있다. 요래되면 부설주차장은 예, 지목이 주차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만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다만 시설물 부지 땡땡에 설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붙어 있다라는 겁니까?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까? 떨어져 있다. 인근에 설치가 됐다라는 거는 예, 거리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예, 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됐고요. 자, 2번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가 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요것도 주차장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번, 2번 정도까지만 보십시오. 자, 그리고 16번의 주유소 용지, 예, 기름 넣는 데가 주유소 용지겠죠. 자, 그리고 창고 용지, 창고 용지도 자,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왜 자, 과수원 내에 수확한 과실들을 보관하기 위한 자, 저장고 같은 거. 예. 자, 요 부지 저장 창고, 요 부지는 뭐냐라는 겁니다. 요거는 주지목 추정하니까 뭡니까? 과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고 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14번에 도로에서 나오네요. 뭐 차단이나 사람 다니거나 이게 통로가 도로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다만에서 한번 보십시오. 다만 아파트, 공장 등의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가 된 통로 이거는 도로입니까? 주지목 추종합니까? 주지목 추종한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사람의 통행을 위해서 인도가 하나 있더라. 이거는 지목이 도로입니까? 대가 되는 겁니까? 대. 공장 내에 차량들 다닐 통로가 있더라. 그거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뭡니까? 공장용지. 되겠죠? 네, 그리고 그거 하나 확인. 그리고 17번에 철도용지, 16번에 철도용지 나오고, 자, 16, 17, 18이 나오는데, 제방, 하청, 국어. 자, 최근에 그 18번, 국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개가 모두, 자, 대충 물하고 관련이 된 것들인데, 자, 제방에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래 끝나면 모두 뭡니까? 제방입니다. 그리고 17번 갑니다. 하천에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토지, 즉 자연의 유수, 뭐 물이 흐르거나 혹은 물이 흐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토지, 그게 하천입니다. 자, 근데 18번에 국어 한번 보십시오. 국어. 용수, 배수를 위해서 자,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나오죠. 뚝. 자, 그래서 뚝이 규모가 커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제방이 되는 겁니다.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뚝을 설치가 됐다. 그게 방수제 해가지고 제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규모가 작으면 제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뭡니까? 뚝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속시설 무지 이거는 국어고요.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규모 수로부지해서 요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17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토지 이래 나오면 이거는 뭡니까? 하천입니다. 근데 18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나오면 요거는 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나누는데 자, 자연유수, 즉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된 방수제, 제에서 요래 끝나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제방. 그리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토지, 이거는 뭡니까? 하천. 요래 되는데요. 근데 이게 규모가 작은 뚝이다. 그리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국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하천 따로, 제방 따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규모가 작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뭡니까? 국어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국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천하고 소규모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혹은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뚝 이래 나오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국어입니다. 근데 제해서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거는 제방이 된다라는 거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자, 핵심은 18번. 18번과 비교를 하셔야 될 게 16번, 17번 요겁니다. 그래 한번 보시면 되고요. 19번 유지에서 나오고 자, 이거는 유지는 좀 들어보기가 조금 힘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지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즉 물 고여 있는 데가 유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류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요것도 그냥 연못 큰 거, 댐, 그러니까 연못 좀 큰 거 그거를 그게 뭐, 왜 낚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저수지 중에 규모가 조금 작은 거, 그거를 소류지라는 표현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리 대충 그겁니다. 자, 물이 고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유지고, 그리고 뭐 왕골 등이 자생이 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 요게 유지다라는 거. 자, 그리고 20번에 양어장 나오죠. 아까 왜 동물 사육하는 데가 두 군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기 사육하는 데는 목장 용지, 생선 사육하는 데는 뭡니까? 양어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양어장에서 자, 육상. 자, 양어장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육상 또는 해상에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해서 뭐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가 뭐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상은 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토지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육지 위에 있는 토지는 물 흐르면 하천이 되는 거지만 바다는 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양어장은 자, 살짝 틀어내기가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육상 뒤에다가 육상 또는 해상에서 은근슬쩍 해상을 하나 싹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해상 바다는 지목이 없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2번에 공원에서 나오는데, 예, 공원, 뭐, 쉬는 데가 공원쯤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자, 14페이지 보면, 자, 주의해서 나오네요. 1번, 2번 해서 요래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요 공원은, 자, 공원은, 자, 무슨 공원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뭐, 수변공원이니, 테마공원이니, 뭐, 역사공원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끝나면 원칙적으로 지목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공원 맞습니다. 근데, 자, 공원 앞에 묘지공원, 무슨 묘원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이건 묘지입니다. 예, 그리고, 자, 이 자연공원법상 공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803 국립공원, 803이 국립입니까? 도립입니까? 자, 뭐 오늘 국립해버리죠. 뭐 무슨 국립공원이니, 뭐 도립공원이니, 군립공원이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게 자연공원법상 공원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상 공원들은 주로 무슨 산, 그러니까 수림지, 중림지 주로 나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임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공원은 일단 공원으로 끝나면 예, 지목이 공원 맞습니다. 근데 묘지공원은 공원 아닙니다. 그거는 묘지고요. 그리고 자연공원법상 무슨 국립공원, 뭐 도립공원 뭐 이렇게 끝나면 그것도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임야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23번 체육용지에서 예, 운동하는 데가 체육용지쯤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다만해서 체육시설 넣어서 영속성, 독립성이 위험한 절포장,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이거는 주로 점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건물의 지하 1층에 실내 수영장이 있었다. 망했습니다.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태권도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망했습니다. 뭐 들어오겠습니까? 골프 연습장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 넣어서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만해서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25번 종교용지에서 나오는데 자, 교회, 사찰, 향교도 종교용지입니다. 향교는 누구 모시는 데일까요? 뭐 공자님도 뭐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거 하나 향교도 종교용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뭐 성당, 교회, 절 뭐 이런 거야 우리 쉽게 아는데 향교도 종교용지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26번에 사적지에서 나오는데 자, 뭐 국보, 보물 이런 것들입니다.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이런 것들을 자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입니다. 근데 요것도 다만 나오네요. 학, 공, 종 내에 있는 자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그 바로 예가 나오네요. 자, 속리산 법주사 내에 국보, 뭐, 제메토, 쌍사자, 석등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뭡니까? 라고 해서 요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절 아닙니까? 종교용지 내에 자, 유적, 고적, 기념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별도로 지목이 사적제가 되는 겁니까? 주지목 추종하는 겁니까? 주지목 추종합니다. 그래서 학, 공, 종 내에 유적, 고적, 기념물이 있다.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내에 학, 공, 종 내에 뭐 국보, 보물, 제메토 있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요것들은 주지목 추종합니다. 별도로 사적지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됐고요. 27번 묘지 나옵니다. 묘지가 대충 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뭐 1번은 됐고 2번입니다.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뭡니까? 묘지다라는 거 금방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다만에서 자, 과, 목, 묘 내에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용 혹은 관리용 건축물 부지 요거는 주지목 추종하는 게 아니라 되다라는 거 앞에서 보셨습니다. 자, 그거 됐고 28번에 잡종지에서 나오는데 자, 요거 잡종지도 다만 보십시오.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 캐내는 것, 흙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조건이니까 임시적으로 캐냈다가 다시 메꿔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뭐 자갈 땅, 모래 땅, 암석지 이렇게 임야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거 됐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요게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시다가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모르겠다 싶으면 잡종지 가시면 맞을 확률이 제일 큽니다. 그럼 요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서 그거는 대충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그런데 자, 뭐 체육용진이 전답이니 이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답이 없겠죠. 그러니까 좀 보시고 나중에 이제 아이고 이게 도저히 생각도 안 나고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래 되면 대충 잡종지가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요 지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특히 이거 보실 때는 다만을 유의를 하십시오. 다만을 유의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제가 별도로 몇 개 이렇게 쓴 것들이 있습니다. 강조를 드린 거. 주차장도 한번 좀 강조드렸고 공원도를 강조드렸고 그리고 아까 국어 그것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근데 유의를 하셔야 될 거는 최근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소위 말해 중요하다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손 안 댔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철도 용지도 나오고 수도 용지도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읽어보면 크게 뭐 그냥 대충 이래 되겠네라는 거 대충 감이 옵니다. 근데 워낙 안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혹시 내가 모르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꾸 그걸로 손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이번 주부터 오후에 계속 제 수업 있는 날에는 오후에 한두 시간 정도씩 계속 뭐든지 할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할 건데 그래 아마 요 지목은 최근에 한 10년간 문제 그거 뽑아가지고 그거 오후에 언제 한번 그렇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제 대충 감이 생길 겁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됐고요. 자, 이제 15페이지. 자, 면적이 나오는데 면적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그럴 것 같고 자 17페이지 경계부터 한번 보시죠. 경계만 보시고 조금 쉬시고 면적 살펴볼게요. 자 경계인데 자 경계는 이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게 이렇게 지적도라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도 내에 실제 이런 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에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요 꼭지점들 요거를 경계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필지를 구해가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요 점들 요게 경계점인데 자 경계점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이렇게 해놓은 선들 요게 경계입니다. 그럼 결국 경계라고 하는 거는 선입니까? 점입니까? 선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는 경계점,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놓으면 선, 그거를 경계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경계는 어디에 등록이 되겠습니까? 경계는 글자입니까? 그림입니까? 숫자입니까? 그림이죠. 그러니까 경계점이니 경계니 하는 거 전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면에 자 우리 아까 대충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대장에는 글자가 나오겠습니까? 즉 주로 나오는 게 글자겠습니까? 숫자겠습니까? 주로 글자입니다. 물론 면적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주로 글자가 나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주된 내용 자체가 그야말로 좌표, X좌표, Y좌표에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림이 나옵니다. 주된 내용 자체가. 그래서 대장은 글자, 주된 내용 자체가 글자, 도면은 그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XY 좌표 나오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경계 이거는 그림이니까 어디 나오겠습니까? 도면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좌표라는 거 이건 어디 나오겠습니까? 말 그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그러니까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이해하고 보시면 아, 이게 대충 이래 되겠구나라는 거 감이 조금은 생기실 겁니다. 자,
고래 가시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제 경계를 보는데, 자, 경계는 요 금방 봤습니다. 예, 요것들이 경계입니다. 자, 근데 요 경계와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크게 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 최근에 자, 지적공부는 아닌데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거, 요게 지적법에 최근에 규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상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다릅니다. 예, 전혀 다른 겁니다. 예, 별도의 다른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 즉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은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거, 이거를 작성 비치를 하게 되는데, 즉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여 뭐가 등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 등록되는 사항. 자, 이게 이따금씩 나옵니다. 요거. 그리고 요번에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애가 이런 토지가 하나 있었는데, 자, 위에서 봤습니다. 위에서 이래 보니까 이런 토지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이 토지 두 개를, 이게 논이고 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논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토지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분할을 해서 두 필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이걸 옆에서 한번 보자. 옆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자, 요게 논둑이고, 이게 논이고, 논이다. 예, 그래서 갑이라는 애가 요 토지를 이제 구획을 지어서 이 두 필지로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지상경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토지의 높낮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요 구조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구조물의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이 논 경계를 정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이쪽이 우측이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이겠습니까? 예. 정상적이면 중간 아니겠습니까? 뭐 이래 안 하겠습니까? 좌측이다라고 하면 욕 먹습니다. 니 왼손잡이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기준을 쭉 나옵니다. 그래서 높낮이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절토가 됐다, 혹은 자, 토지하고 수면, 혹은 해면, 바다, 해면의 자, 기준을 정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게 자, 우리 하천도 물이 자, 여름에 장마 졌을 땐 물이 올랐을 거고요. 그리고 갈수기 때는 내려갈 거고. 그리고 바다도 밀물 썰물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토지하고 바다, 혹은 토지하고 하천, 이거 경계 어디서 정하느냐라는 겁니까? 그래서 자, 물이 끝까지 차올랐느냐, 끝까지 빠져내려가느냐, 아니면 중간쯤 할 거냐라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경계 결정의 기준. 자, 그래서 이 경계는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단순 암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예를 들자면 이런 토지를 이제 분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담장이라든지 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분할하면 되는데, 자, 근데 그런 게 없는 토지도 분할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너무 크면 잘 안 팔리니까 분할해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자, 토지를 분할하는데,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이래 건축물에 걸리게 토지를 분할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건물이 반쯤 이래 중간에 잘라 먹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자,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법원에서 이래 분할하라는 겁니다. 판결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뭡니까? 걸리게 자를 수 있겠죠. 요거. 그리고 아까 왜 우리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 한번 봤죠? 그래서 아까 3번지 중간에 잘렸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여기에 건물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거는 걸리게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걸리게 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이런 경우에도 걸리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단순 암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만 보시고 조금 쉬실게요.
자, 경계해서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7페이지 보시면 경계란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고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거를 경계직선주의라고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2번의 경계결정의 원칙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자, 경계직선주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 요 경계직선주의하고 비교되는 즉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경계실형주의, 즉 경계는 실제 형태에 따라서 경계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 요게 경계실형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형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직선주의입니다. 네, 그거 하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경계 동그라미 위에 의의에 동그라미 2번에 경계점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2번에 경계를 결정하는 원칙에서 예,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데 자, 요것도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부태여 머리 싸매지 말고요. 딱 하나만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 경계 직선주의라는 거, 그 개념만 하나 확인하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3번 갑니다. 지상경계 구분 등에서 동그라미 1번. 자,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혹은 경계점 표지 이런 것들도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 이게 약방의 감소처럼 경계와 관련돼서 뜬금없이 계속 자주 출제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니까 딱히 어디 틀렸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어디가 맞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 이건 그냥 행인 1점 됩니다. 아, 이런 조문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눈에 한번 쓱 익혀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2번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자, 지상의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자, 그렇죠. 요요. 자,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서 자, 지금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요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요거를 작성 관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뭐냐라고 하면 자, 한 장 넘겨 보십시오. 자, 6번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 나옵니까? 예, 거기에 양괄로 2번 등록 사항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나오네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기서는 자, 보시긴 보시되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소재 지번 자, 소재 지번은 이거는 지적 공부든지 안 되는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동 몇 번지라는 거 토지가 무슨 동 몇 번지가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토지가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 지번은 그게 지적 공부든지 안 되든지 모두 다 소재 지번은 무조건 다 나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것도 토지의 소재 지번은 반드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지목도 등록이 되는데 이때 지목은 자, 공부상의 지목이 등록이 되느냐 혹은 실제 이용되는 지목이 등록이 되는가. 즉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자, 공부상에 즉 대장에 나오는 이 지목이 등록이 되는가 아니면 실제 이용되는 지목이 등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뭐가 등록이 됩니까? 둘 다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등록이 된다라는 거. 그게 동그라미 자, 2번 나오죠. 공부상의 지목,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예, 둘 다 등록이 됩니다. 18페이지 확인하십시오. 자, 그거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지상 경계점 등록 보니까 그야말로 뭡니까? 경계점에 관련된 내용들. 경계점. 그러니까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그리고 경계점 좌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경계점의 표지의 종류. 그러니까 경계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자, 그거의 종류가 이게 쇠못 형태로 되어 있느냐, 목재 형태로 되어 있느냐, 혹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 이런 재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요게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 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암기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그냥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리 다 쓰면 시간이 너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자, 소재 지번은 무조건 다 나온다더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아, 지목은 뭐 다 된다던데 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왜 이런 것까지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 비슷한 게 몇 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써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 안 하고 확실히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아시겠지만 제 생활 신조가 원래는 날로 먹자였습니다.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날로 먹으면 항상 체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이 먹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날로 먹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공부 안 하고 합격하는 방법 있겠습니까? 그거 있으면 예, 떼돈 벌겠죠. 가봐라 해가지고 뭐 종이 한 장 써주고 자 200인데 내봐라. 무조건 예, 시험장 갈 때 불에 태우고 갈아먹고 들어가라. 이래갖고 다 합격된다 그러면 그거 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날로 먹는 건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하고 많이 갖고 가야죠. 그래 뭐 똑같이 공부하고 합격하면 그거는 뭐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하고 나의 노력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도 다 배울 생각하지 말고 일단 특징적인 내용들 몇 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갖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힘든 것들은 써놓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못 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 걸리기 위해서 매일 평소에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 떠놓고 그래 하셔야지. 자,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내가 부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상대평가에서 누가 한 사람 떨어진다.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가가지고 이제 회개도 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절대평가 아닙니까? 나는 너들 놀 때 나는 열심히 썼다 아닙니까? 땀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죠. 그래 생각하십시오. 괜히 내가 이거 부정행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땀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놈들 놀 때 나는 열심히 썼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가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 생각하십시오. 시험 끝나면 이제 회개 한번 하시고 됐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거 보셨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오십시오. 자 4번 보시면 이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기준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오죠. 요거 이제 암기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그리고 절토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사면의 상단부, 그리고 토지와 해면 또는 수면이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수위선입니까? 최대 만수위, 최대 만조위선, 최대입니까? 최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에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제방의 안쪽 부분까지, 바깥쪽 부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이겁니다. 자 이게 종전의 바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방을 쌓아서 요거를 다 간척을 했다라는 토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방, 자 이거를 이제 토지로서 제방도 여기 차도 통행할 정도로 폭이 제법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제방을 토지로서 자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제방에 어디까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할 것인가? 이쪽까지 제방으로 등록할 것인가? 아니면 이쪽까지 등록할 것인가? 어디까지 토지로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겠죠? 그럼 1번 이거를 자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안쪽 어깨 부분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방도 지목이 있으니까 이거를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방이 폭이 뭐 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뭐 몇 차선 정도로 제방이 어느 정도 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방으로 등록하는데 이거를 이쪽까지 등록할 것인가 이까지 등록할 것인가. 자, 어디까지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까지 등록해야 되겠죠. 이까지. 이거를 제방으로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인데 우리가 이거를 자, 제방의 바깥쪽이라고 부릅니까? 안쪽이라고 부릅니까? 바깥쪽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바다에 이어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땅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거는 바깥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 자, 토지로서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충 그런 내용들 좀 암기해 놓으십시오. 그거 됐고. 그리고 5번에 가시면 현장 넘어가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에서 양괄로 1번 요게 원칙입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나오죠. 자, 4개 나옵니다. 판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결정한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한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지적도면 고시가 된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4개입니다. 판사 공관에서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좀 과학에서 한 분들은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선 할 때 그 계획선 할 때 개자를 따가지고 공사 개판에서 이렇게도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뭐 공사 개판이 되든지 판사 공관이 되든지 하여튼 외우십시오. 편하신 대로.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쉬시고 이제 면적 하고 지적 공부 조금 그렇게 좀 보시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고 보시죠.